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엄마 제이입니다. 오늘은 조선미의 현실 육아 상담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하는 엄마 제이는 학부모 그룹 코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2개월 동안 다 같이 한 권의 육아서를 읽으며 양육의 고민과 방향성을 코칭해 드린답니다. 지난 그룹 코칭 10기의 선정 도서가 바로 조선미의 현실 육아 상담소였는데요. 그룹 코칭은 매 기수 마지막 시간마다 책을 통해 깨달은 점이나 삶에 적용한 부분 등을 정리하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룹 코칭 참가자 리치맘님의 리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미 교수님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 EBS 60분 부모에서 자주 배웠던 분이셨는데 이렇게 책으로 만나게 되어 반가운 마음이었어요. 조선미의 현실 육아 상담소는 부모들의 마음을 상당히 많은 부분 공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미 교수님은 본인이 임상 심리 전문가라고 해서 책에서도 자녀들을 요란스럽거나 특별한 방법이 아닌 육아에 대해 담담하게 담백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했어요. 요즘 시대의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이들의 자율성을 존중해줘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아이의 감정의 많은 부분을 여과 없이 수용하고 공감하고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게 하고 싫어하는 것은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 큰 것 같아요. 친구 같은 부모, 민주적인 부모라는 허울 좋은 말 뒤에 숨어 훈육이 사라진 현실입니다. 아이들은 보통 17개월부터 자아가 발달하고 싫고 좋은 것을 구별하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절제를 가르쳐야 하고 훈육이 시작되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시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훈육이라고 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허리에 손을 올리고 얼굴을 잔뜩 찌푸린 부모의 모습과 두려운 얼굴 혹은 울면서 그런 부모를 바라보는 자녀의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조선미 교수님은 훈육이 과학적인 활동이라고 말합니다. 육아는 사랑하는 내 자식을 키운다는 지극히 정서적인 활동인 동시에 이 아이를 훈육을 통해 사람답게 만든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는 과학적인 활동이기도 합니다. 라고 말이죠. 즉, 훈육은 굉장히 이성적인 활동이라는 겁니다. 조선미의 현실 육아 상담소에서 말하는 훈육의 핵심은 아이의 감정은 존중하되 행동은 통제하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훈육을 하는 상황에서는 감정을 읽어주는 대신 단호하게 지시해서 빨리 상황을 종결해야 합니다. 지시는 짧고 간단하고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감정을 싣지 말고 불필요한 잔소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도한 설명이나 설득도 자제해야 합니다. 여기에서의 핵심은 단호함입니다. 부모가 훈육 상황에 대해 확신이 없으면 단호할 수 없겠죠. 부모가 먼저 확신이 있어야 하고 그래야만 단호할 수 있습니다. 단호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해서 화를 내거나 목소리를 높일 필요는 없습니다. 낮은 목소리와 진지한 표정이면 아이들은 충분히 부모의 단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훈육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훈육은 해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높은 데 올라가면 안 돼, 친구를 때리면 안 돼, 당연히 가르쳐야 하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나 압니다. 두 번째로 훈육은 기다림을 가르치는 겁니다. 아무리 사탕이 먹고 싶어도 절제 없이 아무 때나 먹는 것이 아니라 식사 후에 먹는 것이라는 걸 가르치고 기다릴 수 있도록 힘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훈육이 몸의 습관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부모들이 힘들다고 느끼는 훈육 부분입니다. 좋은 습관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부모의 엄청난 인내심과 기다림이 요구되기 때문이지요.
훈육은 아이를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에게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지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시를 명령과 구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지시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고 명령은 압박감, 강제성이 더 실리는 것입니다. 훈육을 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부모의 권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모가 권위적으로 훈육을 하다가 아이의 감정이 다치면 어쩌지? 상처받으면 어떡해? 라는 걱정하시잖아요. 육아의 최종 목표는 내 아이가 독립적으로 사회 일원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인간의 욕구대로 내 아이가 원하는 대로 모두 맞추어 주어서는 아이는 독립적이고 인간다운 행복한 삶을 살기는 어려워질 것이 분명합니다. 당연히 아이들은 부모의 권위를 사용한 훈육의 과정을 통해 좌절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좌절을 경험하면서 견디다 보면 자아의 힘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조선미 교수님은 이것을 좌절 내구력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아이를 좌절시킨다. 아이가 좌절감을 견딘다. 자아의 힘이 커진다. 는 순서로 훈육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좌절 내구력이 좋을수록 자아의 힘이 커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좋은 습관을 기를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때는 부모의 인내심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살아가면서 반복되는 행동들이 그 사람의 습관입니다. 습관은 그 사람의 본질입니다. 조선미의 현실 육아 상담소에서는 좋은 습관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식은 반복이라고 소개합니다. 규칙을 정하되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하고 간단하고 쉬운 습관부터 시작합니다. 어릴수록 상벌 제도를 활용하면 좋은 습관을 만들기에 좋습니다. 아이의 흥미를 무시하지 말고 규칙을 정했다면 일관성 있게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일관성이 약할수록 습관을 만드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요. 지금까지의 내용은 조선미의 현실 육아 상담소 1부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어요. 2부와 3부에서는 행동의 경계를 정해줘야 잘 자란다. 좋은 습관은 삶의 무기가 된다. 라는 제목으로 실제 상담 사례를 양육의 기본적인 개념에서 벗어나지 않고 차근차근 설명해 주십니다. 책을 읽다 보면 조선미 교수님께서 옆에서 상담해 주고 계시는 듯한 느낌마저 든다니까요. 리뷰를 마무리하며 엄마가 되고 나서 비로소 알게 된 것이라는 챕터를 나누고 싶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친정엄마는 저희에게 화를 내지 않는 이유를 이야기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요. 제 동생이 어렸을 때 어떤 잘못을 해서 무척이나 화가 나셨고 동생을 많이 혼내고 난 후에 우연히 거울 속에는 너무너무 무섭고 끔찍한 자신의 모습이 비춰졌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엄마는 저희들에게 화를 내실 수가 없었다고 하셨어요. 조선미 교수님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내 안에 악마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십니다. 저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나보다 힘없고 작디 작은 존재가 나의 무의식에 잠자고 있던 악마를 깨워낸 것 같은 기분 말이에요. 그래서 조선미 교수님은 사랑보다 인내심이 진짜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조금 더 참지 못한 순간을 후회했거든요. 아이에게 내 양껏 화를 쏟아내고 난 뒤에 잠든 아이의 모습을 보며 눈물 짓거나 후회하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평생의 예쁜 짓은 3살까지라는 말이 있는데 그때를 기억하면서 평생을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시네요. 엄마가 처음인 저도 엄마로 훈련되어 가고 있는 것이겠죠? 나도 엄마가 처음인데, 엄마도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고 기계처럼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장난감을 온 집에 늘어놓는 것이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였는데 그런 거 하루쯤 안 치우면 어떻습니까? 경험해보니 큰일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인내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바라보고 양육의 원칙을 지켜내려 애쓰고 있는 지금도 당신은 충분히 좋은 부모입니다. 부모된 나와 당신을 응원합니다.